네, 반갑습니다. 다이아몬드 송무섭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챙기고. 오늘은 날이 좀 쌀쌀하네, 그죠? 오늘 보니까 서울도 체감온도가 영하 17도, 강원도는 영하 한 25도까지 내려갔다고요. 부산, 경남은 바람만 안 불면은 그래도 오늘은 춥네요. 자, 오늘은 주제가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주제로 부자들의 수입, 자산소득 여기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빨리 진행할 건데 잘 들어보시면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언론의 제일 큰 이슈가 어제 오늘 이거였어요. 다른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 체육 많지만은 사실 이거죠. 2022년도 마감이라네요.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최근 들어서 한 15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는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난 적이 없고 거의 다 흑자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거의 한 15년, 20년 동안 우리 가정경제로 보면은 신용카드를 늘 썼는데 쓴 것보다도 수입이 많았기 때문에 걱정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올 한 해에 대부분에 약 500억 달러가 적자가 납니다. 첫 해죠. 아주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은 경기가 아주 힘들 거다. 이게 화두입니다. 그리고 그 내년도 만만치 않을 거다. 향후 당분간은 좀 그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서울 경기는 회복력이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방 쪽은 더욱더 위험할 수도 있다. 먼저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유럽 쪽에 전쟁이 하나 나는데 이렇게까지 전 세계가 이슈가 될 줄 몰랐잖아요. 그죠? 오늘 그 제도에 딱 들어왔는데 주유소에 첫 번째 간판이 뭐였는 거니까 휘발유가 1,545원, 경주가 1,845원이더라고요. 휘발유하고 경주가 300원 차이가 났어요. 가장 큰 이유가 이 전쟁 때문이죠.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로 SUV를 타기 때문에 싼 기름 쓰려고 경주를 타는데 한 1, 2년 사이에 역전에 역전을 해가지고 300원이나 비싼 기름을 쓸 거라고 정말 상상도 못 했거든요. 아무도 상상 못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고 지금은 이거보다 더 차이가 나서 거의 300원 차이가 납니다. 금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금리가 뛰어나죠. 거기다가 환율도 최고로 오를 때 1,450원까지 올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1,100원 정도 하는 게 1,450원 됐으니까 수출하는 사람은 좋았지만 수입을 할 때는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석유 전부 다 100% 수입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연령입니다. 이제 주기 연령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간 나이의 연령을 주기 연령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 1970년도에는 주기 연령이 18.5세였습니다. 그래서 18, 19만 되더라도 우리 경상도 말로 이런 말 하잖아요. 시건이 멀쩡하다. 혹시 보상씨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시건이, 다시 말해 철이 들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1970년대는 18, 19만 되더라도 그 아이가 만약에 장남이면요 부모님 생각하고 또 아이들 동생들 챙기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15, 13살 되더라도 한 20살 좀 돼서 꼴에 가게 되면은 유병푼 있을 때 국군 장병 아저씨 하더라도 정말 어른스럽게 보였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주기 연령이 몇 살인 말이냐면 45세예요. 45세. 다시 말해서 1970년대 18세가 올해에 45세하고 철이 똑같이 들어가는 게 45세가 되어도 옛날에 18세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아무튼 변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나이가 들죠. 2020년도에
보시면 15.7%, 이제 2025년 되면 20%, 2030년도가 되면 25%는 4명 중에 1명이 몇 살이라고? 65세예요. 2030년도가 되면은 65세가 4명 중에 1명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은 65세가 노인이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표처럼 이제 중년의 시작입니다. 중년의 시작. 나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준비하기가, 마음의 준비도 힘들고 뭐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65세라도 이제 중년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더 오랜 기간 살기 때문에 마음의 자세부터 좀 바꾸는 게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빈곤을 해서 빈곤. 마음의 변화가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빈곤의 시작이라고. 그래서 빈곤 때문에 노인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OECD 중에서 자살률이 한국이 23.5%. 제일 높은데 제일 속상한 거는 뭔가 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대, 20대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10대, 20대들이 희망이 없고 이런 것도 있죠. 의지도 좀 약하고 여러 가지로 다 포탈해가지고 기회도 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제가 내 주제처럼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행복하면은 사람들이 누가 자살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고 또 우선시하고 이런 사회가 점차 없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세상들은 재편성되고 있죠. 재편성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되는 포스트라는 것은 코로나 이후 때 포스트 될 줄 알았더니 듀링 코로나 계속 지속되는 코로나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거다. 그래서 그런 세상이 왔을 때 새로운 세상이 아니고 이제 그게 평범한 세상이 될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폭풍은 지나갈 것 같지만 우리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온라인 미팅하거나 온라인 쇼핑하거나 또 학교 가서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학생들한테 제일 강조했던 게 개근상이지 않습니까? 개근상인데 지금 개근상은 없어졌죠. 저희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다 그렇지 않나요? 안 그렇지 하지 마세요. 개근상이 제일 중요했다니까. 그거는 못하더라도 6년 개근, 3년 개근 제일 중요한데 이제 개근상 이름 자체가 없어졌어. 학교를 못 가니까. 이런 세상이 앞으로 쭉 지속될 거다.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집니다. 돈벌이 수단도 달라지죠. 그래서 책을 한 두세 권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한 것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입니다. 이 책은 혁명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혁명은 우리나라에는 4.19 혁명, 5.16 혁명 이런 군사적인 무서운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자연적인 혁명인데 더 무서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큰 혁명이 인류가 직립보행, 다시 말해서 4발로 다니다가 2발로 걷는 일이 생긴 거죠. 그걸 갖다가 직립보행하게 됐습니다. 인류가 지금 전 세계에서 70억 명, 80억 명 얘기하는데 이렇게 숫자가 많은 것은 지금 밖에 없고 이 인류가 현생의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배함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큰 동물들이 전부 다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들도 전부 다 멸종 위기예요. 코끼리도, 코뿔소도, 하마도, 기린도 전부 다 멸종. 그걸 눈 뜨고 못 보는 거지. 이 인간들이 다 잡아먹거나 유행하면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 첫 번째 방법이요. 뇌를 크게 하고 걸어다니고 그다음에 화식, 불을 이용해서 식습관을 갖다가 갖게 된 거죠. 그래서
휴식 상태일 때는 뇌는 인체의 전체 에너지를 25%나 씁니다. 왜냐니까 모든 동물들이 자기 에너지를 25%나 쓰는 동물들이 없어요. 사람만이 유일하게 뇌의 25%. 그래서 공부하면은 배고픈 이유가 딱 이렇게 있습니다. 또 남자들은 예비군 훈련 가면은 자고 배고픈 이유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 군대 가면은 조금만 하면은 뭐합니까? 피교육생은 배고프죠. 초코파이가 아른거리는 순간 열심히 하게 되죠. 그렇죠? 배고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물들 치고 예외적으로 인간의 뇌는 엄청나게 큽니다. 상상 이상으로 크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데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신체 근육이 퇴화되기 시작합니다. 덜 움직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 심지어는 비슷한 원숭이에 비해서요. 우리가 근육이 똑같은 몸무게의 원숭이, 심지어는 몸무게가 인간의 성인 남자가 한 60, 70kg 된다 치면은 40kg만 되는 원숭이를 만나더라도요. 우리가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심지어는 개 있죠. 개가 30kg만 되더라도 성인 남자가 못 이깁니다. 근육의 힘이 우리가 따라갈 수 없게 만들어지게 퇴화된 거죠. 대신에 뇌가 커지게 됩니다. 시야가 높아졌죠. 직립하면서. 그래서 사냥하기는 아주 쉬워졌습니다. 장점이죠. 그리고 손을 갖다가 발로 안 쓰고 손으로 쓰면서 손에 미세 근육이 발달하면서 놀랍게도요. 도구를 쓰게 돼서 도구를 갖다가 도구를 쓰게 되죠. 그죠? 혹시 사자가 뭐 도구를 쓴다, 망치를 쓴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도구를 씁니다. 그래서 구워서 먹는다. 구워서 먹는다는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냐? 소화를 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을 절약하게 하고 소화하는 장기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줍니다. 그래서 소화 공식이 좋아지죠. 그리고 그 창자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생식하는 경우에 창자에 쓰는 에너지가 많아 필요한데 화식의 경우는 에너지를 소화하는데 아주 줄여서 뇌를 쓰는데 더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창자로 갈 에너지를 뇌로 보내기 때문에 뇌의 크기가 더욱더 발달하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는 일어서서 직립보행함으로써 해갖고 산도가 쉽게 말해서 아기가 나오는 산도가 좁아지고 엉덩이가 작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 돼지 또 여러 동물도 오면 전부 다 네 발로 하게 되면 출산하기가 아주 수월한데 사람들은 서서 걷게 되면 출산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젊었을 때 아이를 웃게끔 바뀌었어요. 인생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60평생 개 같은 경우는 욕이 아닙니다. 걔 10년, 15년 있을 때 그 나이에 비해서 표현이 아주 갑자기 좋게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찍 출산. 그래서 나이가 지금 들면 들수록 지금 노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출산도 좀 어려워지고 아이들 건강도 위험해지고 이게 나이 들어서 출산하는 30대 이상 넘어서 심지어는 40 가까이 될 출산하는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 직립보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들의 아기들은 제일 연약하잖아요. 우리 아프리카 세렝게티인데 보면은 누우라든지 쉽게 말해 초식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고 뛰기까지 하잖아요. 사람은 돌이지라도 못 뛰잖아요. 그렇죠? 2, 3년이 되어야 하는데 약간 걷기만 해도 집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건데 뛴다고 이렇게 부모들의 과잉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무기력하죠. 인간은 이렇게 무기력합니다. 근육 발달 퇴화됐고 다음에 늦게 출산하고 그래서 양육은 산모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양육이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2000년도 들어와서 2000년도, 2010년도 특히 최근 들어서 2020년도 출산할 모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 OECD 국가 중에서 좀 선진국 쪽에 있는 나라들의 부모들이 인류가 생긴 이후로 인류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인류 비슷한 원숭이가 생긴 지가 최소 200만 년 전이에요. 근데 당구 신화가 반만 전이니까 5,000년인데 200만 년 전 같으면 진짜 오래 전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부모 둘이서만 양육하는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양육이 너무 힘든 거라. 인류가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 형, 동생, 사촌 전부 다가 양육을 했는데 지금은 딱 부모가 양육하는. 특히 엄마까지도 돈을 버는 시대에 사니까 이 양육만큼 힘든 게 없고 인류가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약간 안타까워요. 거기다가 또 이 부모들도 제 3자가 좀 양육에 간섭하는 것 자체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자업자득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죠. 그래서 사회 시스템과 인간의 사회성이 좀 발달하게 되었는데 수백 년 만에 수백 년 동안 사자가 먹이 사슬의 최상위 포식자가 되는 데는 수백만 년이 걸렸대요. 사자보다 더 큰 동물들도 많았기 때문에. 말들도. 근데 다른 동물에 맞춰서도 이 사자에 맞춰서 진화가 됐는데 사람만 제일 단시간에 먹이 사슬의 제일 포식자가 됐어요. 뭐 발톱이 있거나 손톱이 있거나 이렇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뇌가 커가지고 머리 써서 제일 위에 포식자. 그래서 자기보다 나은 동물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멸종시켜 버렸어요. 사람이 들어가면 최상위 포식자들은 전부 다 죽게 됐어요. 멸종을 시켜버린 거죠. 사자는 스스로가 최상임을 알기 때문에 너무 모습 보이죠. 아프리카에 가서 대낮에 벌판에서 낮잠 자는 동물은 사자밖에 없어요. 다른 동물은 그렇게 하는 순간 바로 죽을 수 있어요. 코끼리라도. 근데 사자만 배를 드러내고 유일하게 낮잠을 자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은 이들에 비해서 근력이 약해 불안감이라는 게 있어요. 사자는 불안한 게 없어요. 불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생겼냐? 인지혁명과 뒷담화가 생겨. 뒷담화가. 우리 뒷담화 좋아하지 않습니까? 가는 뭐 어떻게, 자는 어떻게. 이 나온 이유가 불안함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것은 이렇게 생겼다 치고 인지혁명이라는 것은 사피엔스에게 있다는 것은 단지 우연일까? 그렇지는 않다. 우연히 호모 사피엔스에게 돌연 DNA 통해서 뇌의 배선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니까 사람들은 원래가 현생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라는 거죠. 이게 DNA가 변화가 된 거죠. 변화가 됐는데 뇌의 배선이 좀 더 지금보다도 뇌가 커지고 감각이 뛰어나지면서 불안함, 다시 말해서 불안함 어떻게 생깁니까? 죄를 못 믿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생긴 거죠. 이렇게.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말을 하면 네안데르탈린, 호모사피엔스 있었는데 지금 네안데르탈린은 멸종이 됐다. 네안데르탈린이 호모사피엔스보다 육체도 크고 뇌도 커요. 그때 걔들은 멸종됐고 호모사피엔스는 이게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그 이유가 어찌 하다 보니까는 네안데르탈린한테 핍박당하고 넘어가다 보니까는 끼리끼리 잔머리가 생겨서 그게 DNA가 변질이 되어서 오히려 이게 소통지수가 세통지수가 더 발전하게 되는 거죠. 무서우면은 각자 사는데 우리가 안 무서우면 각자 사는데 무서우면은 모여 살아서 자는 무섭대 이렇게 뒷담화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게 정착되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발달하는 거죠. 덩치 큰 사람이 언어가 발달하겠습니까? 약한 사람이 발달하겠습니까? 약한 사람이 발달하겠죠. 이런 거와 비슷한 거죠. 이게 오히려 능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발달로 인간의 사고방식과 소통 능력의 변화가 생겨서 뒷담화, 소문, 편판을 통해서 구성원의 정보를 알아내는 거죠. 자는 괜찮아. 그럼 자하고 쟤는 좀 별로야. 이렇게 이런 뒷담화가 호모사피엔스에게 생겼거든요. 현대 인류들이 선조. 그래서 50년 사이에 1대1 계속 관계를 맺으면 1225개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하기 역부족한 거죠. 그 사람 다 안 만나도 자아가 자아를 너무 잘 알면 야만 알면은 자아까지도 알아들 수 있는 게 뒷담화인 거죠. 이런 것이 호모사피엔스에게 아주 뛰어나게 된 것이다. 다음에 또 하나의 혁명은 작물화와 가축화입니다. 우리가 농업화하고 목축화 때문에 인류들은 배를 굶지 않게 되었죠. 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렇지 않더라. 이집트의 벽화나 여러 가지를 보면은 기원전 최대 BC 3000년, 2000년 전에부터 농사를 지었고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다는 벽화가 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풍족한 밥을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보릿고개라고 했었잖아요. 보릿고개. 그래서 농사가 지어짐으로 해서 사람은 윤택했었다 생각하는데 그건 틀린 거다. 오히려 농사를 지을 때 농사를 혹시 지으신 분 계십니까? 농사 지으신 분도 알겠지만 해 뜨면은 일하라고 하잖아요. 해질 때까지 일해요. 해지면 뭐합니까? 잔다 생각해요. 천만에요. 새끼 꼬아야 돼. 새끼 꼬아야 된다니까. 농민들은 절대 잘 수 없어요. 새끼를 꼬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근로시간이 거의 최소 10시간에서 14시간 됩니다. 근데 그 수렵사에서는 하루에 4시간만 일하면 먹는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농경사회는 뭐 당시 일요일 이런 게 없잖아요. 노조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근로시간이 너무 많아요. 이때 노예들 됩니다. 노예들. 이때는 4시간에서 5시간만 일하면 충분히 일했고 특히 농경사회 할 때는 밀하고 쌀밖에 못 먹어서 영양을 불균형해요. 근데 수렵채취사회는 돌아다니면서 이 과일, 저 과일, 이 풀, 저 풀, 토끼 뭐 이런 거. 원시사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사피엔스 때요. 전 세계 인류가 몇 명 됐냐? 250만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먹거리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농약이 수렵 채취보다도 윤택하다? 아니다. 절대 그런 일은. 오히려 이때가 더 영양도 풍부했고.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때 원시인의 키가요 1m 78. 수명이 70 정도. 우리보다 더 많이, 우리가 지금 70, 80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우리 6.25 때, 조선시대 때는요, 왕들의 평균 수명이 40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원시인들이 70세였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보는 게 개체의 행복과 종의 행복. 종은 전 세계 닭들을 예를 들어서 온갖 닭들이 있고 개체가 있다 치면 전 세계 닭은 230억 마리가 존재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존재하는 것은 스스로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키우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닭이 이렇게 많다고 해서 행복하냐? 그렇지 않죠. 숫자만 치면은 닭의 전성기는 지금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키우는 닭들은 수명이 몇 살쯤 되겠습니까? 6개월. 아, 6개월. 역시 맞추면 보상을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닭의 수명이 얼마 될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라나요. 이렇게 자라면 대부분 이렇게 자라잖아요. 235 마리가 보통은 7년에서 12년 닭의 수명이 12년까지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라냈더니 35일이에요. 35일 만에 이렇게 키워요. 그래서 우리가 치킨을 시켜 먹잖아요. 이거 35일짜리예요. 35일 이상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료값이 더 들어서 수지가 안 맞아요. 그래서 24시간 덕을 키잖아요. 그래서 알을 계속 먹게 하고 계속 자라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3일만이라도 불 계속 켜놓고 잠을 안 재워도 됩니까? 돌아보겠죠. 그래서 이 닭들이 건강한 닭들이야. 난 알도 건강한 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행복하지가 않다 이거지. 230억 마리가 있다 하더라도 행복한 닭들이 아니다. 그래서 수렵채취인들은 영양이 풍부하고 수채들은 자유롭고 흉년에 강하죠. 만약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흉년이 들면 다 굶잖아요. 그렇지 않죠. 전염병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 조류독감 걸렸다 그러면은 조류독감이 철새 때문에 그러는데 철새 때문에 아닌 거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너무 단일 품종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병에 대해서 면역이 없는 거죠, 이렇게. 근데 철새들은 조류독감에 걸려도 걔네들이 한 개도 문제가 없거든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걸리는 순간 뭐 죽잖아, 쉽게 말하면. 심하면은 그게 우리가 면역이 떨어져서 그렇죠. 너무 온실에만 있었고 단일 영양소가 섭취하고. 그래서 삼시세끼 밀만 섭취하기 때문에 영양의 불균형이 있고 흉년식 굶어죽도 있고 전염병 창궐하고 늘어나는 노동시간, 이게 닭하고 현대인하고 비슷한 거죠. 전염병의 상당수는 가축화 때문입니다. 원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있고 쉽게 말하면 숲을, 정글, 밀림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그거 갖다가 없애죠. 지금 아마존도 많이 벌목하죠. 화전하죠. 네. 이러니까 걔들이 살 데가 없으니까 사람 사는 곳으로 넘어오죠. 포유류인데 새처럼 사는 박쥐가 있죠. 대표적으로 걔들이 멀리 가고 바이러스가 똑똑하기 때문에 박쥐 가는 이유가 날아다니고 그다음에 오래 잡고 갈 수도 있고. 박쥐를 선택하는 이유가 박쥐가 이상한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바이러스 적어도 살기가 제일 좋은 동물이 박쥐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술 발달 때문에 인간의 행복은 역설적인 상황이 많이 생기죠. 생산성이 증대됨으로 해서 일부는 스마트폰 이런 게 옛날에는 사치품, 자동차가 사치품이었는데 사치품이 필수품이 됐잖아요. 자동차가. 제가 중학교 다닐 때요, 저희 중학교 전체에서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학생들 전부 다 학부모 중에서. 학생 전체 중에서 학부모, 당시 그 우리 반장의 아버지인데 세무사였는데 승용차를 그 아이 아버지만 유일하게 승용차, 교장선생도 승용차가 없었어요. 사치품이었는데 이게 인간의 개체가 역설적으로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치품이 필수품이 지금 똑같이 그죠. 이거 없으면 불행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거 기술 발달 때문에 행복한 것 같아도 별로 행복하지 않죠. 차가 있다고 행복하나요? 경차 타면 쪽팔린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반떼 같이 그냥 소형 타면 부끄럽다 생각하잖아요. 또 벤츠를 타고 다니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잖아요. 거꾸로. 근데 강남에 가서 BMW 5 시리즈 타면은 그 제도에서나 부산에서 BMW 5 시리즈 타면은 오 이렇게 하지만 강남에 가서 5 시리즈 타면은 지금 쉽게 말하면 경차죠. 경차 강남에서. 심지어는 제가 해운대에서도요 차를 타고 다니면 반상이 매제차. 그래서 해운대에서는 차 먹는 쪽 조심하면 때가 있고 우리끼리 우스갯소리 그런 말 합니다. 그래서 사치품이 필수품이 되고 필수품이요 추가적인 재화와 노동을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동 시간을 더 원하고 학벌을 더 원하고 그게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내 보고 돈 벌어오라고 하고 그것도 못 찾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떠물잡을 또 갖기도 한다. 이게 행복하냐?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래서 개체가 행복한 게 종의 행복이 아니다. 종의 행복이란 개체 수의 정식을 의미하는데 아까 닭처럼 그 종만 늘어났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났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 이거죠.
그 사람도 늘어났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다. 그 개체가 행복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개체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겼냐. 자본주의라는 게 발달했는데 이것도 밝고 어두운 면이 있더라 이거죠. 자본주의의 시작은 엄밀히 말하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 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왜 자본주의 시작이라고 보냐. 여러 나라의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경비를 좀 부탁했는데 아무도 하진 않았죠. 그때 이 여왕이 투자하겠다. 투자라는 건 뭔가니까 자본이라는 뭔가니까 투자한 돈을 자본이라고. 자, 네덜란드의 왕가가 아닌 상인들이 주도하여 패권을 잡은 시대가 있었는데 이 네덜란드의 왕가가 아닌 상인들이 주도했던 게 이때 사실은 네덜란드에 가장 많이 정착한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어요. 스페인이 카톨릭이 국교였는데 카톨릭이 아닌 사람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유대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여러 나라로 갔는데 가장 편한 나라가 네덜란드였고 네덜란드가 이 상인들이 가장 많았고 전 세계에 많이 퍼져나갔어요. 이때 만든 회사가 여러분 알다시피 동인도 회사, 서인도 회사 이런 우리 세계사에 잠시 들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동인도 회사는 인도네시아를 국가가 식민지로 만든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 LG 이런 회사가 식민지를 만드는 거예요. 해적을 좀 앞세웠어. 회사가 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들어갔어요. 다음에 지금 미국은 서인도 회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뉴욕의 원래 이름은요 뉴가 새롭다는 뜻이고 요크는 잉글랜드 지방의 요크란 지방인데 뉴욕이잖아요. 새로운 거잖아요. 근데 원래 이름은 이 회사 뉴욕이 아니고 도시가 뉴욕이 암스테르담. 근데 뉴암스테르담. 뉴욕은 뉴암스테르담이 원래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뉴욕에 가면 큰 병원이 있는데 그 이름이 뉴암스테르담 호스피탈 이런 병원들이 있고 네덜란드의 문화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고 기업들이니까 자본을 투자하고 이렇게 하니까 네덜란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자본주의가 발생을 시작했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뉴암스테르담은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 첩사촌 같다 그런 말인데 지금은 뉴욕시티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월스트리트도 지금은 정금가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월스트리트 그죠? 벽이잖아요. 벽. 담벼락을 쌓은 거리 이런 뜻이잖아요. 그 이유가 네덜란드 사람들이 나중에 공격하러 온 영국 사람부터 접착촌을 짓기 위해서 담벼락을 월스트리트라는 이런 것들이 좀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야구도 LA 가면 LA 다저스 있지 않습니까? 다저스가 이런 데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공격하는 뭐 이런 사람들 이런 동물들을 갖다가 지칭하는 말 이런 것들 조금만 알면 참 재미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런 전부 다가 자본주의의 뿌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미시시피 지역에 건설한 도시 뉴올리언즈 뭐로 지금 유명합니까? 지금 재즈로 정말 유명하죠. 그 이유가 여기가 프랑스 오르레앙의 식민지였죠.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이게 이제 영어식 발음이 이렇게 되고 이게 생긴 이유가 프랑스에서도 워낙 국가가 전쟁을 치르고 왕국을 만들고 하면서 개인한테 다시 말해 기업한테 빚을 너무 많이 진 거죠. 그래서 이 쉽게 말해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만원짜리를 500만 원짜리로 지폐로 바꾸는 이런 뭐 이렇게 국가 인증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왕이 남의 뭐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만들어 사우스시 컴퍼니 남의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사우스시 컴퍼니라는 걸 만들어서 이 국가가 이 회사한테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국가 예산 절반을 대출금 이자로 갚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라는 게 얼마나 이때부터 국가보다도 때로는 회사가 더 커지는 회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상부회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부터 프랑스 혁명이 생겨서 왕이 문권이 무너지고 군사 권력, 관료 권력에서 상위 권력으로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자본주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제 권력 이것 때문에 청나라, 영국도 마찬가지로 청을 갖다가 홍콩을 갖다가 마카오 접수할 때 마약을 통해서 접수했다는 거죠. 마음이 조금 급하니까 자본이란 다시 말해서 투자 재화를 뜻한다. 그래서 자본이라는 것은 미래 시간에 대한 인간의 경제적 계산, 희대와 관련되는 것들을 갖다가 자본이라고 하는데 투자 관계에서는 미래 사회 속에서 자본이 적시될 것이라는 믿음이 서로 공유될 때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시간하고 노력을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딱 미래 시간에 자본이 적시될 거는 믿음이 있고 공조가 되야 되는데 직장을 다녀서는 예전에는 수명이 짧을 때는 이게 가능했어요. 60쯤 돼가지고 환갑잔치하고 한 5년 살다 갈 때는 이게 투자 관계가 정산이 됐는데 제가 맨 처음에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힘들 일이 없었거든요. 세상 저쪽 편이라는 일이 우리한테 그렇게 데미지를 줄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1번.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오래 살 거라고는 생각을 잘 못했다. 2번.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사치품이 생필품이 되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그게 뭔가니까 사치품이 아니고 이제 생필품이 된 거죠. 대학을 가는 게 사치품이 아니고 생필품이 되어버리고 심지어는 유학을 가는 것도 사치품이 아니고 생필품처럼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노력들이 투자에 대한 개념이 이제 없어져 버렸고 현실에 이 강의에 쓰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지만 현실을 막가이 하는데도 전문 용어 잘 알아요. 우리끼리 사는 막가이 하는데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지금 우리한테 보통 사람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가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보는 인간의 경제적인 생각 변화를 가져오게 된 거죠.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고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매해마다 성장하지 않으면 무조건 도태되게 됩니다. 자전거처럼 자전거를 계속 밟지 않으면 무조건 넘어지잖아요. 이 자본주의는 이 몇 가지 것들 때문에 이런 상황에 접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아이들의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건물주라는 말을 10대 심지어는 초딩 애들도 하는 이유가 하는데 어른들은 외면시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모르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하는 이유가 자본주의는 반드시 제로섬 게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죠?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은 노예를 시집가는 배에 2달, 3달 동안 시집가는데 이렇게 무조건 가야 돼요. 똥도, 음식도 이렇게 먹고 이렇게 싸야 돼요. 그럼 이 밑에 하는데 또 오줌들이 다 흘러요. 그래서 3분의 1도 못 살아납니다. 그래도 신고하는 거예요. 더 기니까. 인간의 뭐라 그래야 됩니까? 존엄성을 완전히 말살하더라도 제로섬 게임 돈만 벌면 된다는 비극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나치즘 같은 종교는 인종의 뜨거운 정오를 수백만 명 학살했다. 그래서 나치즘도
종교이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아까 제가 세 가지 말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한 문제, 또 하나 이 종이 번성했다고 해서 개체가 번성하는 건 아니다. 이런 부분 문제. 또 하나 세상이 사치품, 색필품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변하는 시대에 유일한 방법은 물가에 준하는 내 시간과 노력이 투자는 미래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그 자본을 투자라고 하는데 그것이 확실한 일들이 몇 개가 있을까? 우리가 부모님들이 돈도 많고 또 재능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으면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다니까.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 기회가 만약에 있다고 치면은 그걸 한 번쯤은 잡아보시고 알아보시고 경험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저는 이걸 아메이라고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사람을 돕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일인데 그렇게 하면 내 스스로가 비전이 있는 일을 선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이게 기회다. 이렇게 저는 제안합니다. 이 회사는 1959년도에 생겼고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말장난처럼 생각했어요. 기회가 어디 뭐 쉽게 오나? 근데 이 책에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 아메이 저자 말고도 이 책에는 이미 엘빈 토플러가 말했던 프로슈머라는 얘기를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에 여기에 정규석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우리나라의 국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좀 읽어보시라, 들어보시라 라고 제가 말하고 싶어요. 이 책 하나 2, 3만 원 주고 사서 보면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제일 요지는 소비가 지금입니다. 소비가 지금입니다. 우리가 역사에 배운 것처럼 백성일 때가 있어요. 백성일 때가 있었다. 그러다가 국민일 때가 있었어요. 국민일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국민 교육 한참 배웠다. 지금 우리는 국민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시민이에요.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 개념이 바뀌는 것처럼 소비가 직업이라고 하는 이분이 제일 중요한 게 소비가 직업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판매만 직업이지 어떻게 소비가 직업이냐. 소비가 직업인 시대에 지금 이미 엘빈 토플러가 한 45년 전에 50년 전에 이 말을 했다니까. 그래서 트렌드가 방향이 이제는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 빨리 해라. 이걸 정했으면은 빨리 해라. 물론 방향을 정하고 난다는 속도가 되겠죠. 빨리 방향을 정했으면 빨리 해야 돼요. 이걸 책을 두세 권만 보면은 이게 방향이라는 걸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일은 휴먼 터치가 많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지만 대신에 실망하지 마라. 사람은 기버가 있고 매츠가 있고 테이크가 있는데 이 테이크는 중국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 우리 전문 용어 아까 우리 그 정해진 때 일본 갔다 왔잖아요. 일본말 이런 거 있잖아요. 야마리가 없다. 이 정말 이런 사람들입니다. 받을 만큼 나는 준 만큼 받아야 되고 받은 만큼 주겠다. 이런 사람이죠. 다음에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는 사람. 첫 번째, 당신이 이 일을 하려면 기버가 돼야 됩니다. 다음에 만나려고 하는 사람도 매처 이상 되는 사람 만나야 됩니다. 이 사람은 피해야 된다. 일가친척 형제라도 이 사람들 이상 만나야 된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기버가 기버를 만나면 서로가 땡잡는 거다. 그렇게 해서 내가 먼저 기버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일을. 이렇게 하는 순간 이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만난다. 그리고 돈의 속성이라는 것을 배우시면은 우리나라는 산업공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산업공상이라는 룰이 있어요. 사자가 선비사자예요. 농은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공은 제조하는 사람이고 상은 상업하는 사람.
그 제일 처음 대시했던 게 상업인데 돈에 대해서죠. 옛날에는 선비들이 돈을 줄 때 어떻게 준 줄 아시죠? 젓가락으로 찝어서 줬어요. 천한 것을 갖다가 만지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돈은 좋은 것이고 돈에 대한 임하는 자세, 돈을 벌려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해서 돈을 번 사람에 대한 예우, 자세 이런 것에 전부 다 이런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책을 갖다가 한 서너 개 소개했었는데 한 이것만 읽어보셔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회라는지 아마 알 수 있을 거죠. 그래서 이런 수입들이 많은데 오늘은 이걸 다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참고해서 보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운드스 다이아몬드가 되면 현재 돈 가치로 약 2억 정도의 자산 소유입니다. 그러면은 12달러 치면은 한 달에 한 700만 원, 800만 원씩 700만 원, 800만 원씩 예를 들어서 매달 들어오고 연말에 일시불로 제법 한 많은 돈이 또 들어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12달러 이걸 다 나누면은 한 달에 한 200, 300만원씩 들어오잖아요. 자산소득이. 그럼 이게 뭐냐? 100만원짜리 상가를 한 12개 갖고 있어서 마달마다 월세를 갖다가 12군데씩 받는다. 그건 정말 대단한 부자 아닙니까? 그 일을 만드는 그 일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2년에서 5년 만에 도전해보자 그러는데 그것도 하는 일을 하면서 해보자. 이게 기회인 거죠. 그래서 한번 알아보지도 않고 고민한다고요? 막 버린다고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세상이 바뀐다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열심히 해가지고 사포를 저희들은 도전할 겁니다. 특히 1월달부터 2월, 3월 3달 동안 또 사업자들은 아시겠지만 여행 점수를 20%를 업해서 도전해보시고 설사 여행 못 가더라도 그 다음에 또 여행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시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다이아몬드가 되면 저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프리덤, 자유의 독수리라고 합니다. 자유의 독수리. 여러분들은 날고 싶을 때 날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안 만나도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일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 일을 하고 싶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한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뭐 시키시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째 그 일을 갖다가 천직처럼 하십니까? 천직처럼 그 일을 그 회사가 여러분을 천직처럼 시키는 것도 아닌데 한 번쯤은 다른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MA 비즈니스를 소개하고 제 얘기를 마칠까 싶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